주요 선수 중 한 명인 손흥민과 동료들은 이제 더 이상 점수를 잃을 수 없다는 큰 부담을 짊어지고 있는데 특히 오만과의 원정 경기에서 그렇습니다. 3점을 얻는 것은 필수적이며 이는 단지 팬들의 신뢰를 되찾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2026년 월드컵 진출을 위한 첫 번째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한국 대표팀은 강력한 공격력으로 유명하지만 새로운 감독의 지도 아래 그들은 경기 주도권을 상대에게 내주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여론을 더욱 환하게 한 것은 단지 경기력 저하뿐만 아니라 홍명보 감독이 적용하려고 하는 전술이죠. 최근 오만과의 경기를 앞둔 비공개 인터뷰에서 홍명보 감독은 팀의 전술에 대한 논란에 발언을 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만약 한국이 오만에게 패한다면 홍명보의 국가대표팀 감독 경력이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만약 오만전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그의 경력은 사실상 끝난다고 한 축구 분석가는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홍명보 감독이 도입할 전술은 무엇이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댈까요? 오늘의 영상에서 함께 알아보시죠. 며칠 전 한국 대표팀은 훨씬 약체인 팔레스타인을 상대로 홈경기에서 승리하지 못해 큰 실망을 안겼습니다. 이 무승부는 단지 팬들의 실망뿐만 아니라 신임 감독 홍명보가 이끄는 팀의 전술적 효과에 대한 전문가들의 우려를 불러일으켰는데요. 특히 홈에서 경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강한 전력을 갖춘 한국은 팔레스타인에 비해 완전히 압도하지 못한 점은 대표팀의 경기력과 준비 상태에 대한 불안감을 자아냈습니다. 하지만 이는 홍명보 감독이 맡은 첫 경기일 뿐이며 그의 능력에 대해 너무 성급한 결론을 내리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실제로 현재의 수준과 클래스라면 한국은 충분히 2026년 월드컵 본선 진출 티켓을 거머쥘 수 있습니다. 특히 그들이 유리한 조에 속해 있는 만큼 말이죠. 그 여정에서 1에서 2번의 실수는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며 팀이 결국 좋은 결과를 얻고 3차 예선을 통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한국은 월드컵 2차 예선에서도 전력이 훨씬 앞선 상태에서 태국과 비겼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그들은 결국 조 1위로 다음 라운드에 진출했고 이는 몇몇 무승부가 최종들과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태국과 팔레스타인과의 두 차례 무승부 모두 한국이 홈에서 경기를 펼쳤다는 점입니다. 이제 그들은 오만의 홈 구장에서 더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는 압박감은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3년간 아시아 지역에서 만난 상대와의 원정 경기에서 9번 중 6번을 승리로 마쳤습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약한 홈팀과 맞섰을 때 한국 대표팀의 적응력과 원정 경기에서의 뛰어난 기량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보다 강하다고 평가되는 오만을 절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오만은 첫 경기에서 이라크에게 근소한 차이로 패했지만 결코 밀리는 경기를 하지 않았죠. 다가오는 경기에서 홈팀의 이점을 가진 오만은 한국에게 더 큰 도전을 안겨줄 것입니다. 게다가 2022년 초부터 오만은 홈에서 단 한 번만 패배했습니다. 비록 대부분의 경기에서 강팀과 맞서지 않았지만 홈에서의 오만의 꾸준한 성적은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같은 강력하고 경험이 풍부한 팀을 상대로 오만이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은 여전히 큰 의무로 남아 있습니다. 이는 2023년 카타르에서 열린 아시안컵 본선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게 패배했을 때도 드러났으며 그 당시 오만은 현재보다 더 높은 평가를 받았던 팀이었는데요. 하지만 팔레스타인전에서의 실망스러운 결과 이후 한국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오만이 홈 2점을 이용해 어려움을 줄 수 있겠지만 한국은 이번 도전을 극복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비록 대한민국 대표팀이 많은 경기력 문제와 새로운 감독의 지휘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충분한 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반드시 3점을 획득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한국은 오만과의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어야만 팬들의 신뢰를 되찾고 2026년 월드컵 본선 진출의 여정을 계속 이어갈 수 있죠. 그러나 팬들의 분노를 더욱 폭발시킨 것은 홍명보 감독의 설득력 없는 발언이었습니다. 오만과의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그는 현지에서 적응 훈련을 조직했지만 대부분의 훈련은 비공개로 진행되었고 팬들에게는 단 30분만 공개되었습니다. 문제는 경기가 불과 하루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전술을 조정하고 선수들 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데 집중하는 대신 대다수의 훈련이 자전거 타기나 달리기와 같은 체력 훈련에만 중점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전술 준비는 거의 언급되지 않았는데요. 홍명보 감독은 오만과의 경기에서 사용할 새로운 전술에 대해 기자들에게 질문을 받았을 때 구체적인 답변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몇 가지 변화를 주었다고 말하며 그 변화가 효과적일 것이라고 믿는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기자가 그 변화를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홍명보 감독은 언론 앞에서
전술을 공개할 수 없다며 팬들에게 대표팀을 응원하고 결과를 기다려달라고만 답했습니다. 이 발언은 기자들뿐만 아니라 팬들에게도 불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들은 다가온 경기에서 팀의 방향성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해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기자들로부터의 불만을 인식한 홍명보 감독은 선수들에게 돌아서서 그들이 처음으로 새로운 전술에 적응하는 것에 혼란을 느낄 수 있다고 인정했죠. 그는 팔레스타인전 이후 4일 동안 훈련을 했기 때문에 오만과의 경기는 다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팬들과 전문가들의 의혹을 더욱 키웠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전술을 완전히 바꾸는 것은 팀 구성을 혼란스럽게 하고 선수들 간의 연계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 것은 홍명보 감독의 모순된 발언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선수들이 그의 전술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하여 이것이 팔레스타인전에서의 패배 원인이라고 했는데요. 하지만 그 직후 그는 팬들에게 팀을 비판하지 말고 선수들을 지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는 많은 이들이 비합리적이라고 여긴 발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선수들이 전술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 문제라면 그 책임은 주로 코칭 스태프에 있어야 하고 경기장에 있는 선수들에게 돌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순된 발언은 팬들의 강한 비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들은 홍명보 감독이 책임을 회피하려 하며 팀을 이끄는 데 있어 자신의 약점을 숨기려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만과의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명확하고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점이 팬들의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죠. 한편 한국 대표팀 같은 팀에게 팬들의 지지는 항상 큰 동력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설득력 없는 발언과 책임 회피를 한다면 홍명보 감독은 팬들과 선수들의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오만과의 경기는 단지 전술적인 시험일 뿐만 아니라 이 감독의 리더십과 공감 능력에 대한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승리를 거둔다면 그는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겠지만 만약 패한다면 그의 국가대표팀 감독 경력은 빠르게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토트넘의 신입 선수인 도미닉 솔랑케는 주장 손흥민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영국 언론 히트는 솔랑케는 토트넘의 스타 손흥민을 훈련 과정에서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는 손흥민에게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는데요. 토트넘은 지난 여름 AFC 본머스에서 스트라이커 솔랑케를 영입했습니다. 그들은 이 이적에 6,500만 파운드를 지불했으며 이는 클럽 역사상 최고 이적료 기록입니다. 솔랑케는 가장 결정력이 좋은 선수에 대해 질문을 받았습니다. 솔랑케는 아마도 나는 손흥민이라고 말할 것이다. 양발을 잘 사용하는 선수는 매우 드물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선수는 많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솔랑케는 또한 손흥민에 대한 존경심을 표하며 그가 왼발과 오른발로 모두 잘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다. 그는 훈련에서도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훌륭한 리더다. 정말로 그는 내가 만난 사람 중 가장 친절한 사람이다. 그는 경기나 훈련에서나 다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솔랑케는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9골을 기록하며 손흥민보다 2골 더 많이 넣었는데요. 토트넘에 합류한 후 솔랑케는 2024-2025 시즌 프리미어리그 1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레스터 시티와의 경기에 출전했지만 그 후 바로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는 에버튼과의 2라운드, 뉴캐슬과의 3라운드 경기에 결장했습니다. 솔랑케는 4라운드 북런던 더비 아스널과의 경기에서 복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손흥민은 2024년 발롱도르 후보 30인 명단에 들지 못했습니다. 발롱도르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개인상으로 프랑스 풋볼이 주최합니다. 작년 손흥민은 11위, 김민재는 22위를 기록했습니다. 올해는 손흥민과 김민재 외에도 리오넬 메시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도 후보 명단에 오르지 못했죠. 메시는 역사상 가장 많은 8번의 발롱도르를 수상했습니다. 호날두는 5번의 수상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시와 호날두 모두 발롱도르 후보에서 제외된 것은 2003년 이후 처음입니다. 두 선수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동안 이 상을 5번씩 나눠 가졌습니다.